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김세동 논설위원이 신랄하게 이재명 결사옹위를 하고 의회 내란을 일으키는 바로 민주당 입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실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이 유죄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 하는, 또 청문회 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특검으로 겁박을 하는, 이거는 사법내란 구테타 저질, 이거는 이런 말은 사법내란이니 구테타 하는 거는 저질 막말이다 이런 얘기죠. 광기가 어린 폭주국을 용인한 이재명은 당선 후에 재판 없애는 입법을 예상하고 있는데 절대의석에 민주당 무소불위한 것, 이거 이번에 선거로 막아낼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소위 위법적 조치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이 후보 체제의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사법 구테타, 사법 내란 등 아무데나 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들이 좋아하는 전공이 아마 내란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내란을 하니까 다들 그렇게 내란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이재명이 악역은 당에서 다 시키고 다 하는 대로 다 하면서 당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자기는 우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그 위선,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이재명이도 지난 6일 대법원 판결을 사법살인에 빗대가지고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이다 하고 참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고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독재공화국, 전체주의 국가, 헌법체제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 의구심이.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조봉암, 김대중급으로 올린 것도 가당찮은데 이재명이가요. 네. 스스로가 조봉암, 김대중급으로 자기가 올려가지고 가당치 않은데 자신한테 불리하면 합법적인 재판도 내란이라는 발상이 너무나 놀랍다 이거죠. 범죄 피고인이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적반하장도 한참 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가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는 적반하장도 한참 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가 선거 개입이라는데 3심까지 1년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어겨서 1심에서만 2년 2개월로 늘어진 데는 이재명 후보 측의 재판 지연 전술도 한몫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심 재판장이 1년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사표를 내지 않았으면 한참 전에 확정 판결이 났고 이 후보는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이고 정치 생명도 진작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 김세동 논설위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이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남은 대형 사고를 준비하다가 보류하고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고법 판사들과 함께 탄핵을 감행하겠다고 겁박을 했는데 해당 재판이 6월 3일 대선 보름 뒤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참 더럽고 치사한 장면들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13일과 27일에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저질 인질범 같은 협박이 먹혀 들어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탄핵 위협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들을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자들이 이게 정말 정상입니까 이게? 대법관 물타기로 우리 편 대법원 만들겠다는 수작입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동유럽 독재자들이 전형적인 수법으로 민주주의와 국가 붕괴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는 겁니다. 관세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탄핵을 추진해서 물러나게 하더니 상권 분립도 이제 무너뜨릴 태세로 광란의 폭죽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나는 모른다. 하면서 용인 또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 뻔한 수작을 모르겠습니까? 압권은 소위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법사위에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 안 받는다 이거야 이제. 전형적인 위인설법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완전한 사면을 기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면. 죄 없어져. 전부 다 없어져. 그래도 임기를 마치면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뇌물,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은 이재명은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이게. 원천적 아예 없애버린 거야 사면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못하게 하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재명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은 뭐 합니까? 분열하고 있어요. 또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 시켜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놓고 조기 대선을 끌어놓고 계엄 끝나자마자 가서 이재명이 하고 의사당 안에서 탁 포옹하다시피 반쯤 포옹 어깨 탁 잡고 악수하고 깔깔깔깔 웃고 있던 그 모습 그 사진 저번에 보셨죠? 홍준표 씨가 그 사진 공개했지만 그것 말고도 또 이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그래서 뜻있는 친한계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지금 단결해야 될 때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또 지난 7일 행안위를 통과한 허위사실 공표죄도 개정하고 형법에서 위중교사죄하고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죄 등을 더 없애고 처벌 근거를 날려버리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세동 논설위원이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셀프 사면 할 수 있게끔 사면법도 고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여권 국회의원 181명을 거느린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는 견제 세력도 없이 상식과 동떨어진 어떠한 법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도 입맛대로 채워 헌법소원 등 이위원 심판도 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민노총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개딸 홍위병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명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 답을 해주고 있는 것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의회 내란 같은 행위가 바로 그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법원 선거 후에 법도 국민의 합의라면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심각한 문제 발언입니다. 최고법원의 유죄 선고를 지지자들을 앞세워 무시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취지상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마오쩌둥 공산 전체주의 사법관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한국갤럽 이 좌편향된 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그렇게 이름이 좀 일정 부분 나 있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3일에서 4일 사이에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6%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아무리 선전해도 42%밖에 안 나왔다는 사실. 국민의 뜻을 참칭하는 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국민의 뜻이니 뭐냐면 끄떡하면 국민의 뜻이다 하는데 그걸 참칭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김세동 논설위원회 직격탄, 이재명을 향한 직격탄, 또 이재명 결사옹위와 의회 내란을 일으킨 의회 내란의 주 민주당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다른 대선하고 다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모두 끝납니다. 지금 김세동 논설위원이 한 글을 시론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그 전에 이용우 전 대법관의 글을 인터뷰한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는 말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빼앗기면 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확산시키고 꼭 필승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국가적 사명에 지금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국심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국가 초유로 국가가 탄생된 이래 초유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체제가 스탈린 체제, 나치스 체제, 모태통 체제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세동 논설위원회의 글은 바로 그러한 내용성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